안녕하세요.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골절에 관련해서 보험회사에서 가입시킬 수 있는 모든 특약들을 나열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내 증권을 보고 내가 해당하는 특약들이 있다 그러면 청구하실 수 있게끔 서류들은 뭐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례였죠? 발가락 뼈가 금이 갔대요. 골절이랑 뼈에 금 간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보험회사에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해주면 진짜야? 왜 그게 같아?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금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골절 아니구나 그래서 청구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금 간 거나 뼈가 부러진 거나 똑같은 골절이다 라는 거 일단 알고 가시고요. 발가락 뼈에 금이 갔고 그걸로 인해서 통깁스를 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증권 펼치시고요. 생명보험 먼저 할게요. 생명보험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골절 진단비가 있겠죠. 골절이 생겼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해당 가입금액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정재해 상병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예전에는 가입금액도 높고 그랬었는데 이게 워낙 손해율이 커서 점점 축소되는 그런 특약이에요. 요즘에 있나? 특정재해 상병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이거는 재해로 병원에 통원할 때마다 돈이 나오는 거예요. 정해진 가입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특약이 있고요. 특정재해 상병 안에 골절 진단비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골절로 인해서 수술하게 된 경우가 있겠죠. 골절 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골절 수술비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되고 가입금액만큼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면 나옵니다. 골절로 수술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수술한 거죠. 그래서 수술 특약에서 해당하는 종의 수술비가 나올 거고요. 재해 수술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재해 수술비는 재해로 수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입금액만큼. 그리고 수술을 하면 뭐 입원을 했겠죠. 입원을 만약에 하게 됐다 그러면은 입원비 특약, 입원일당 여기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첫날부터 나오는 특약인지 4일째부터 나오는 특약인지를 잘 살펴보셔서 며칠 입원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해보험으로 넘어갈게요. 손해보험 증권 피세요. 손해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골절 진단비가 있겠죠. 골절 진단비에서 가입금액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5대 골절 진단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골절일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5대 골절로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S07 코드가 나오는 머리의 으깸 손상,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S12 목의 골절입니다. 목 골절. 세 번째로 S22.0 그리고 S22.1 이런 코드를 갖는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이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 S32 코드를 갖는 요추 및 골반의 골절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S72 코드를 갖는 대퇴부의 골절, 요렇게 5가지가 5대 골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지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절되고 나면 깁스를 할 텐데 깁스는 반깁스가 있고 통깁스가 있습니다. 근데 깁스 치료비라는 특약이 있어요. 깁스 치료비. 통깁스일 때만 나온다는 거. 반깁스는 지급이 안 됩니다. 어떤 깁스인지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골절로 인해서 수술하고 입원을 하게 된다면 골절로 인한 수술이니까 골절 수술비라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상해 수술비가 나오겠죠. 상해로 인해서 다친 거니까. 그리고 5대 골절 수술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아까 5대 골절은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나오는 거 추가로. 그리고 특정상해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목과 머리에 침범한 골절이나 기타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그런 골절이라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골절의 원인이 교통사고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상해 수술비에서도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다면 당연히 상해 입원 일당이 지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다면 상급종합병원 입원 일당도 나오겠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셔야 될 건 손해보험은 입원비 일당 첫날부터 나온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상해로 인해서 각 보험사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는 생명보험은 재해장애라는 특약이 있고 손해보험은 상해 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있어요. 거기에서 장해지급률만큼 지급이 될 건데 이거는 좀 특약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다루게 된다면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재해장애, 상해 후유장애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무조건 뭐 팔이 부러졌어요 이래갖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중에서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네, 그건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비. 옛날 거는 상해의료비라는 데에서 통합으로 하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요즘 거에서는 상해 통원의료비 이렇게 지급이 될 수도 있겠고, 입원을 해갖고 수술한 경우에는 상해 입원의료비에서 나오겠죠. 이런 거 어쨌든 실비에서도 나온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럼 이제 어떤 서류를 떼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통원했을 땐 뭐가 필요할까요? 통원했을 때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그렇죠, 병원 영수증. 카드 영수증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병원 영수증 들어가야 됩니다. 또 네, 진단서는 병원에서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원했을 때는요, 진단서 대신에 진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골절 사실이 들어가야겠죠. 골절에 대한 진단이 포함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치료를 했는지, 보통 통깁스를 캐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통깁스를 했다 그러면은 깁스 치료한 것까지도 써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캐스트라는 거 같이 받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골절로 인해서 입원하고 수술까지 하게 된 경우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계약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그렇죠, 병원 영수증 있어야겠죠. 실비 청구하려면. 세 번째, 그렇죠,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진단서 대신에 수술 확인서를 떼시고, 수술 확인서에 진단 코드를 꼭 기재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수술명이랑 진단 코드를 확보했으니까 여기에 뭐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입퇴원 확인서만 추가하시면 돼요. 진단서를 떼던 아니면 수술 확인서에 진단 코드 넣고 입퇴원 확인서를 끊던, 이렇게 하고 어쨌든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초진 차트랑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다예요.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골절로 인해서 통원을 했거나 골절로 인해서 입원 수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특약들, 그리고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